예,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날짜 점검하는 날입니다. 데이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우리 그 9일차 때 받았던 데이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 안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정렬하고자 하려 그러면 생년월일 순으로 정렬한다거나 남녀별로 정렬한다거나 연락처별로 한다거나 또는 구매액이나 등급별로 정렬을 하거나, 고객번호라는 건 고유번호를 막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고객번호 순으로 다시 재정렬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객번호가 있어야 돼요.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고유번호가. 뭐 남녀별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 남녀별로 정렬하면 남자가 위에 있다, 여자가 밑에 있죠.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게 또 싫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내림차순하면 여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남자가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정렬을 하라 그러는데 우대, 일반, 파워 회원이 아무래도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우대 회원보다는. 일반 회원도 있고 뭐 준 회원도 있고 뭐 학생 회원도 있고 뭐 이런 회원들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VIP냐 VVIP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일단 우리말을 갖고는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우대가 먼저다 또는 뭐 파워가 먼저다 하는 거. 이럴 때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셔서 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등급란에다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정렬을 들어갔어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이거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바꾸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이라고 직접 글자를 써서 이렇게 정렬을 시키자. 추가를 하자 이거죠. 정렬 기준을.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파워 회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수로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로 정렬을 하시오라고 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이름을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거를 기준으로 먼저 올라오게 하자. 같은 남자 중에서는 색깔 있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여자 중에서도 색깔 있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게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첫 번째 기준은 성별이요, 두 번째 기준은 추가를 눌러서 이름으로 가는데, 이때 글자에 들어있는 값이 아니라 셀의 색깔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노란색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노란색을 위에다 올릴 거냐 아래로 내릴 거냐 하는 거죠. 위에다 올릴 거예요. 확인. 그러면 같은 남자끼리는 색깔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여자 중에서는 색깔 있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색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빨간색 먼저 나오고 노란색 나중에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색깔 중에서 어느 특정한 색깔을 지정해주면 그 색깔이 먼저 나오는 거지, 빨간색이 첫 번째요, 노란색이 두 번째요, 파란색이 세 번째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렬 대화 상자에 가시면 값 자체를 갖고 따질 거냐, 이 값이 ABCD 가나다 순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오름이냐 내림이냐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정한다. 사장, 부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직책이라든지 직이라든지 또는 회원 명칭 같은 회원, 우대 회원이냐 뭐 특별 회원이냐 특급 회원이냐 뭐 일반 회원이냐 준 회원이냐 뭐 이런 의미를 못 알아듣잖아요. 엑셀은 가나다 순으로만 정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때그때 해놓으셔도 되고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시면 고급이라는 곳에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설정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이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렬 대화 상자에서 그때그때마다 지정할 수 있고 미리 설정할 수도 있다. 미리 설정하는 방법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가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엑셀에 가서 파일에 가시면 저 아래쪽에 옵션이 있고 고급이 있고요. 아래로 쫙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뭐 병장, 상병 뭐 이런 거 계급 있잖아요. 이런 계급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 설날, 3.1절 석가탄신이라는 우리나라 명절들을 미리 하기도 하고, 가솔린 디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해요. 미리미리 등록하시면 편하고요. 파워연, 일반회원 같은 거 미리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도 되고, 그때그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해 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렬할 때 세로 정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렬하면 세로 정렬이잖아요. 위아래 정렬이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세로 정렬을 하지만, 왜 이래 오늘따라 세로 정렬을 하지만 가로 정렬도 가능하다. 자,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여기 보면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정렬하면은 등급이 디귿이요, 고객번호가 첫 번째가 되게, 구매액이 두 번째로 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는 기준을 삭제하고 행 네 번째 줄 기준으로 값으로 해야 되겠죠. 값으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이름이 이제 가나다 순에 의해서 끝으로 가기 때문에 고, 구, 등, 생, 성, 열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뭐는 안 되겠습니까? 색깔로도 정렬할 수 있고, 정렬할 때 값을 기본적으로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지만 색을 기준으로 정렬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메모를 해드릴게요. 아시는 내용일 테고. 자, 부분합 가볼게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별 계산이라 그랬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사와 영업소라고 하는 소속란이 있어요. 그룹질만한 거 이것밖에 없네요. 뭐 항목이 많아야 그룹을 짓든 말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속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그래 놓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소속이 되는 거고요. 제일 끝에 있는 총 매출이라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합계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합계를 바꾸시면 되고요.
부분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을 다 바꿔가지고 각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해보자 이거죠. 분기별로. 그러면 본사하고 영업소가 있는데 4분기가 영업소가 좀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분기가 올라갔어요. 분기가 높아요. 저 분기래. 본사가 높아요. 본사가 영업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4, 4분기에 들어가서 이제 영업소가 본사를 추월했습니다. 평균론을 봤을 때. 네, 그런 게 좀 보였어요.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기 총 매출에 대한 합계를 하려면 아무래도 본사는 숫자가 영업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합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평균이나 이걸 갖고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이렇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아까 계산했던 분기별로 평균 나왔던 거 있었죠? 분기별로 평균 나왔던 것이 사라진다. 왜? 새로운 값도로 대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래서 얘를 빼주고 확인을 누르면 추가가 된다. 얘는 왜 글자가 앞으로 하나 밀렸어. 좁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왜 글자가 하나 밀렸지? 맞춤, 들여쓰기 없는데. 자, 지금 본사 최대가 25,000이고 영업소가 22,000에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예.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최대값. 그 얘만 왜 글자가 이렇게 밀렸냐고? 난 이상하네. 서식 복사.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분합을 하고자 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개념이 뭐라고 하는 것만. 함수를 추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계산했던 항목 함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항목으로 대치돼 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으로 대치하는 걸 빼줘야만이 새로운 함수가 추가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첩 부분하면 아까 했던 거 그 내용을 중첩 부분하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자동 필터라고 나와 있네요. 자동 필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다. 원치 않는 건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나서 데이터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자동 필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항목 옆에 자세히 버튼 더 보기라는 기능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지역에 가서 나는 서울 것만 보고 싶다. 다 해제하고 서울 것만. 그럼 서울 것만 보는 거고요. 난 그 중에 담당자가 강태준이 사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럼 서울시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담당한 거래력만 보고 싶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기존을 해제하고 필터를 해제하고 마찬가지로 또 해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일일이 해제하려면 귀찮으면 필터는 안 하겠다 해도 되고 저 상단에 필터링을 모두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개의 조건을 걸었을 때는 여기서 한꺼번에 지워버리면 되고 이번에는 백화점이라는 거래처만 보려고 그래요. 백화점. 그럼 거래처표 화살표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되는 글자를 여기다 백화점 엔터 쓰면 다 백화점은 끝났네요. 백화점으로 시작하는 건 없네. 백화점 가나다라 뭐 이런 건 없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라 백화점, ABCD 백화점, 백화점은 끝났네.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필터를 걸은 결과를 따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우리가 붙여 넣을 수가 있다. 그 복사할 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14, 15가 두 줄이 한 세트고 26 한 줄, 28 한 줄 다 따로따로 좀 블럭이 잡힌 것처럼 보여요. 필터링한 결과를 블럭을 설정을 하면 숨어있는 데이터는 복사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만큼을 숨기기 누른 상태에서 난 여기만 블럭을 잡겠다 해서 복사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누르면 여기서는 지금 이상 없이 이렇게 됐어요. 필터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숨기기 하고 누르면 숨어있지만 블럭을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숨어져 있는 것도 나온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하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블럭을 설정해서 홈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있는 이동 옵션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동 옵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때 어떻게 한다? 화면에 보이는 셀들만 나는 선택하겠다. 그리고 컨트롤 C 누르면 그렇게. 본래 필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지만, 선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린 데이터나 숨긴 데이터들은 복사를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포함이 된다. 숨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홈에 있는 찾기 및 선택 가서 이동 옵션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들만 나는 따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확인 눌러주고 하면 이상 없이 숨겨져 있는 거는 숨어져 있는 그대로 두고 겉으로 보이는, 도출되어 있는, 겉으로만 보이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동 필터에서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게 있죠. 불가능한 게 있죠. 일반적인 건 가능한데 담당자가 홍길동 씨이거나 담당자가 일지매 씨인 거 이런 거는 가능해요. 대신에 뭐 홍길동이면서 강감찬인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분기별 금액이 10,000원 이상이면서 10만원 이하인 거, 10,000원에서 10만원 사이만 가능하고요. 10만원 초과이거나 10,000원 이하이거나 미만이거나, 항목 안에, 같은 항목 내에서는 숫자인 경우에는 AND 그리고 조건이 되고, 글자 있는 경우에는 지역이 서울특별시이거나 경기도인 건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이면서 경기도라는 건 없겠죠. 그렇죠. 글자인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겠다.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면서 홍길동시인 거를 찾아봐라. 항목이 서로 다른 건 지역이 서울특별시이면서 담당자 홍길동시인 거를 찾아라. 이거는 가능하지만 지역이 서울특별시이면서 또는 담당자 홍길동시인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리고 조건만 된다. 또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고급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출력할 시트에서 명령을
실행한다. 나는 지금 여기다 출력할 거야. 그 원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다 출력할 거야. 그러면 이 시트에서 명령을 걸 수 있던데, 나는 다른 곳에 있는 시트에다 난 여기다 따로 출력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고급 필터에 있는 원 데이터 영역에서 걸러가지고 이쪽 시트로 출력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과를 명령을 출력을 할 시트에서, 결과를 시트에 출력할 시트에서, 여기에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현재 목록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는 데이터고, 이제 조건은 어디가 조건이다 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데이터가 있는 영역, 자기 시트에서 출력할 것 같으면 이 데이터 아무데나 넣고 고급 필터를 걸던 자동 필터를 걸던 간에 알아서 데이터가 범위가 설정돼요. 그것이 뭐 10,000개든 100,000개든 간에. 그런데 여기다 난 명령을 걸 거야, 여기다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고급 필터를 걸면 목록 범위가 현재 고급 필터란 시트에 있는 여기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블럭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컨트롤 A 누르면 된다. 컨트롤 A를 누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죠. 조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그 다음에 써볼게. 이렇게 얘 좀 줄이고, 담당자가 한석규 씨 거래량이 5,000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걸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쓸 때 잘못 쓰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란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면 제일 좋고, 거래량도 복사해서 붙이는 게,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좋다. 한석규라는 글자도 여기다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좋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얘는 한석규 씨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5,000 이상인 거를 고르시오 라는 얘기고, 아래 거는 한석규 씨가 담당자이거나 담당자에 상관없이 거래량이 5,000 이상이면 다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이 크거 나갔다 3,000, 작거 나갔다 8,000. 이거는 뭐다? 3,000에서 8,000 사이에 온 데이터를 걸러라 이거죠? 예. 예를 들어 이거는 뭐가 되나 볼까요? 작거 나갔다 3,000, 얜 크거 나갔다 8,000. 3,000보다 작으면서 8,000보다 큰 건 없잖아요. 3,000 미만 이하이면서 8,000 이상인 건 없잖아. 그렇죠? 수직선상에 그려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3,000이 있고 여기가 3,000이 있고 여기가 8,000이 있는데, 이 문제인 거는 지금 이 문제, 요 위에 거는 3,000보다 크거 나갔고 8,0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좀 전에 봤던 이 3,000보다 작다, 3,00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 8,000보다 크거 나갔다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수렴하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데이터가 이쪽 영역이거나 이쪽 영역이거나 작은 거나 큰 거나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항목이니까 얘를 밀어버리고 이걸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하나의 셀에다, 한쪽에다 한 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한번 걸어볼까요? 한석규 씨이면서 5천 이상. 이렇게 한번 조건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도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보죠. 옆에다가 한석규 씨가 담당하는 것 중에서 거래량이 5천 이상인 걸 한번 찾아보자. 5천 이상이 있을래나? 아마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이유는 뭘까? 가장 좋은 거는요,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한석규 씨 찾아보고, 한석규라는 사람 찾아보고, 하나밖에 없네. 안 돼. 한석규라는 담당자 한 사람밖에 없어. 안 돼. 그럼 바꿔야 돼. 백화점 물건 중에서 백화점 중에서 5천 이상, 이거를 거래처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까 한석규라는 사람 담당자를 찾아봤더니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 그래서 백화점 물건이나 이면서 5천 이상, 이거를 이제 조건을 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거래처명이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이란 글자가 포함된 거. 근데 여기는 다 백화점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써 있으면 거래처명이 딱 백화점이란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앞에다 별표를 찍고 백화점을 쓰면은, 별표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설명 안 드렸나요? 예.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거. 와일드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별표. 그 두 번째가 물음표. 이건 뭐냐면 all.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거는 특정 한 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백화점을 쓰면 어떤 글자로 시작해도 좋은데 끝에 글자가 백화점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죠. 백화점으로 끝나는 글자 이건. 백화점이라고 별표를 나중에 찍으면 첫 글자는 세 글자 백화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글자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 다음에 별표, 백화점, 별표. 이거는 뭐다? 백화점이란 글자가 포함된 경우. 이건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 백화점으로 시작하는 경우, 백화점으로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화점 물건이니까 거래처명이 뭐로 해야 된다? 백화점으로 끝나야 되니까 별표 백화점으로 하면 되고, 5천 이상은 크거나 같다 5천. 크거나 같다 5천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죠. 여기다 이렇게. 어딘가에는 이렇게 조건을 미리 써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고, 이동대다 놓고,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걸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데이터 범위는 설정해 준다 그랬죠. 원 데이터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들어갔으니까 조건 범위는 여기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아래 거를 선택하고 나서 복사 위치가 이제 활성화되면 클릭하고 나서 옆에다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 옆에다 그 확인 누르면 백화점 거래 물건 중에서 뭐야 한석규라고 써놨네. 이걸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자, 그럼 다시 고급 필터 걸고 조건 범위 걸고 확인. 예, 나왔네요.
백화점이면서 5천 이상 되는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요 백화점만 그렇다. 예. 거래처명이 백화점인 경우, 뭐 미도파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무슨 뉴코아 백화점, 무슨 백화점,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 백화점으로 끝나는 글자이면서 5천 이상, 이렇게 조건을 걸게 되면 뭐가 된다?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다 나올 테고, 거래량은 백화점에 상관없이 5천 이상이면 나올 테고, 굉장히 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럴 수 있죠. 평균 이상인 거. 평균 이상인 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지. 물론 자동 필터로 들어가 보면 거래량 중에 숫자 필터에 가면 평균을 초과하는 거, 평균보다 작은 거, 평균하고 같은 거는 찾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 데이터 중에서 평균을 냈는데 그 평균값하고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평균 초과, 평균 미만은 있어요. 우리도 평균 이상을 하든지 평균 미만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거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자, 이건 뭐냐면 백화점이거나 거래처명이 백화점이라는 거로 끝나는 글자이거나, 이거 상관없이, 거래처명에 상관없이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걸릴 거냐 하는 거죠. 평균 이상이라는 뜻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까? 이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는 average 하고 범위를 설정해주면 그 범위가 평균이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 평균 값이 5000이라면 크거나 같다 5000이라고 쓰면 돼 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평균을 모르잖아. 지금 얼마인지, 평균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한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값이 산출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0이 이렇게 50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500이 되었다면 그러면 크거나 같다 500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앰퍼샌드 연산자라는 거 있잖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이거. 이 연산자가 무슨 의미예요? 이 연산자가. 이게 좌우를 결합하는 연산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글자랑 이 글자 값과 그 다음에 500을 서로 결합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는 크거나 같다 하고 500. 이 500은 뭐야? 이 500은 에버레이지 어떤 평균값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평균값을 계산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평균이 500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는 크거나 같다
라는 요거 기호랑 앰퍼샌드는 연산 합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을 결합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컴말 자격증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500이 평균 값이면 크거나 같다 500이라고 쓰면 되는데 500이 나올지 600이 될지 599가 될지 533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 있는 평균값을 계산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평균값을 계산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평균값들이 대략 반올림에서 6283이 나온 거야. 실제로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해보면요.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해보면 밑에 6283이라고 대략 나와요. 평균이. 이게 좀 쉼표살로 찍어서 그런지. 그런데 얘가 요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니까 여기다가 앰퍼샌드로 요 앞에 있는 글자랑 요 뒤에는 6283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명령이 안 먹히니까 앞에다 는을 써야 명령이 먹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요 앞에다가 그거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란 기호를 넣어주고 이거랑 앰퍼샌드 연산자를 결합을 해주면 요 기호랑 이 평균의 값이 만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6283은 아니고 6282.978021 거유 복잡해라. 평균이 나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크거나 같다 라고 쓰고 평균값을 앰퍼샌드로 결합을 해주니까 그 평균값 이상이 된 거죠. 그렇죠? 만약 이렇게 쓰면 평균값 초과가 되는 거고 뭐 우리 마음이지. 그러면 이제 답은 대략 됐으니까 고급 필터 걸어서 조건 범위는 여기다 걸어주고 조건 범위는 요 두 개를 조건으로 걸고 다른 장소에다가 출력해주면 여기다 출력을 해주면 얘네들이 평균값 이상 되는 것만 걸러진 거지 위에 여기가.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평균값 이상 거래량의 평균값 이상 되는 것만 걸러진 거지. 물론 이렇게 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자동 필터에 가서 얘를 평균 초과되는 것만 걸르시오 그러면 이렇게 걸러지는 거지 이렇게. 자동 필터가 낫지 이걸 뭐하러 고생스럽게 고급 필터를 거냐 이거지. 그러나 고급 필터 상에서 거래량 이상과 뭐 거래처 중에 백화점 이상인 거하고 백화점인 거하고 결합을 한다거나 그것도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는 자동 필터가 되지만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는 안 되니까 자동 필터가 그때는 고급 필터에서 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걸 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급 필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부분합도 했었고 필터도 했었고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 정렬은 순서가 흐트러진다 그랬고 정렬은 흐트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고유번호를 하나 있어야 되겠고 고유번호. 근데 고유번호로 있을 만한 게 여기는 이 주문번호가 고유번호처럼 쓸 것 같아요. 오, 다른 것도 있다. 여기 지금 고유번호가 주문번호 동일한 게 있는데 고유번호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P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A가 하나 B가 생기면서 여기다가 NO 넘버라고 써주고 1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눌러서 자 끝에 가서 옵션에 가서 뭐를 해라 연속 데이터로 바꿔주면 되지.
그 다음에 모양새가 안 어울리니까 이 주문번호에 있는 거 있죠. 주문번호에 있는 거. 얘를 홈에 가서 서식포사 눌러서 이 B라고 하는 칸이죠. B라는 C라는 칸을 서식포사 눌러서 B에다가 B자루로 클릭해주면 주문번호라는 이 셀하고 너비뿐만 아니라 똑같이 붙는다. 이때 B는 경계선을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좁혀주면 되지 뭐. 고유번호를 하나 만들어 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 고유번호를 뭐 하면 된다? 숨기면 되죠. 고유번호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뭐야? 무슨 번호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번호가 있어?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땐 숨기면 되고. 그래도 모든 명령을 걸면 같이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숨어있다 하더라도. 정렬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날짜별로 정렬한다든지 단가별로 정렬한다든지 담당자별로 정렬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금액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뒤바뀔 테고, 부분합은 정렬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룹별 계산할 때 담당자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처리한다든지, 백화점별로 한다든지, 제품명별로 한다든지. 부분합은 그래요. 필터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걸 걸러내는 거지. 원하는 것만 보고 싶다라는 거죠. 대신에 필터는 자동이든 고급이든 간에 원 데이터의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필터는 단지 걸러낸 것 뿐이지 부분합처럼 뭔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은 없잖아요. 이 정렬, 필터, 부분합을 섞은 것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렇죠? 아무데나 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를 건데, 옆에 보니까는 피벗 테이블 결과 시트가 옆에 있네요. 피벗 테이블 결과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은요,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결과를 저쪽 시트로 보내시오 가능해요. 고급 필터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 넣고 삽입이라는 메뉴 첫 번째 있어요. 데이터 메뉴가 아니고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데이터 영역을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새 워크시트를 하면은 알아서 워크시트가 하나 생성될 거예요.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가 출력할 건데, 기존 워크시트는 어디냐면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A의 첫 번째 읽지 마시고요. 중간에도 대충 놔도 돼요. 뭐 B의 네 번째라든지 이렇게. 왜냐면 위에 여백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알아서 엑셀이 해주겠지만,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뭔가 나오죠. 그렇죠? 뭔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피벗 테이블에서 삽입을 누르고 피벗 테이블 가서 그냥 새 워크시트에다 출력하겠다라고 확인을 누르면 생겨요. 피벗 테이블 어디? 왼쪽 시트에 생겨요. 아까는 피벗 테이블 시트의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결과 시트가 있어서 일로 넘겼는데, 본래 피벗 테이블에서 원 데이터 영역 시트에서 명령을 걸어서 뭔가를 삽입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왼쪽에 생긴다. 피벗 테이블 왼쪽에 시트가 생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위에 두 줄의 여유가 생겨 있죠. 위에 두 줄이 여유가 있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다 대충 여유를 좀 둔 거예요. 여유가 되어서 나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면 되니까. 자, 피벗 테이블에서 결과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면 얘 왼쪽 시트에 생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다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항목이 여기 보일 텐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피벗 테이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그룹 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객 이름들. 아니면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월별로 본다든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그룹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제품명도 여기 보면 뭐 알파인 맥주가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또 있는 걸 봐서는 얘도 그룹이 가능할 것 같고, 처리 담당자별로도 그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룹 지을 만한 게 여러 개예요 지금요. 현재 딱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근데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단가를 기준으로 5천에서 만원, 만원에서 만원, 0에서 5천원, 5천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15,000원, 15,000원에서 2만원 이렇게 5천원 단위로 단가를 뽑을 수도 있어요. 단가도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주문번호 아니고 고객을 행에다 놔보세요. 아, 고객이 너무 많다. 그렇죠? 고객 빼버려. 빼버리고 밖으로 던지면 나가요. 제품명을 한번 가볼까, 행에다? 아, 제품명은 많지가 않네요. 담당자를 열로 끌고 가보세요. 담당자도 하나, 둘, 셋, 넷, 5명 밖에 없네요. 주문 일자를 좀 이따 해보고, 주문 일자는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이 여기 지금 이건 뭐냐면 사마콜라이면서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뭐에 대해서 밑에 금액란 있잖아요. 금액란. 여기 있는 금액란을 제가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그냥 클릭했더니 알아서 금액의 합계를 딱 들어가 주네.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시기 좋으냐면은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 담당자 강동석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마콜라 거래량의 금액이 이만큼이다 이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많은 사람들, 그 거래 물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래 물건들이 해당하는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다 합을 넣어주고 이렇게 합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해당되는 곳에 합을 넣어주는 거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 시키면. 이것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쉼표살 찍어주면 탁 좋지.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지. 총 3,543만 5천원의 거래 금액이 있었어요. 사마콜라는 562만원이고요. 이 현진 커피 밀크는 988만 4천원의 거래 물건이 돼 있었고요. 이 건오징어는 김윤경 씨가 담당하진 않나봐요. 김윤경이라는 이분은 건오징어 이거는 담당을 안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래를 하네요. 근데 포장 건오징어가 합계량의 양이 적어요. 현저히 작습니다. 자, 이때 요거를 한번 제가 보면요, 이 처리 담당이라는 사람을 제품명 밑으로 끌고 와 보세요. 제품명 밑으로. 그럼 제품 사마콜라이면 이 중에는 아무개가 담당하는 게 있고요. 신성 시리얼에는 담당자가 이런 게 있고요. 이 처리 담당하고 제품명을 위아래로 바꿔버리면 강동석이라는 사람은 사마콜라, 시리얼, 맥주, 돌김, 오징어, 밀크를 거래하는데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도 담당자하고 제품명을 바꿀 수 있어요. X축, Y축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를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주문 일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주문 일자. 주문 일자를 넣어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가 생겼어요. 연, 분기, 주문일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2010 버전에 이렇게 안 돼요. 윗 버전이라서 이게 상위 버전은 이게 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날짜가 아까 보시면 날짜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날짜들이. 이 날짜가 여기 쫙 다 나와요. 쫙 다 나와 종류별로.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들어가면 지금 그룹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룹이 돼 있거든요. 이 그룹에 가서 지금 그룹 하셔도 돼요. 분기별로, 연별로, 월별로 돼 있는데 분기는 빼고 싶다면 분기는 빼시면 돼요. 그럼 월별로 나와요. 월별로.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연도별로, 월별로 했죠? 그룹을. 여기 지금 보면 연도별로, 월별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상관없이 연월일로 돼 있던 거잖아, 다. 낱개별로 다 나왔던 거를 그룹에 들어가서 월별로 하시오. 월별. 연도는 빼고 월별로만 하시오 라고 하면 1년 12달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잘못된 점이 있어요. 월별로 처리하면은요. 상위 버전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하위 버전에서는 자 2005년 5월이 있고 2006년 5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5월이잖아요. 그 5월에 다 들어와요. 여기 연도에 상관없이 월만 나온 거잖아요. 2005년 5월, 2006년 5월, 2007년 5월, 5월이랑 5월은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다 그룹을 다시 들어가서 연도별로도 하나 넣어줘야 돼. 연도별로. 그러면 몇 년도 몇 월이냐 하는 게 분리가 되거든.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월별로만 하세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월별로 하면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연도가 서로 달라도 월만 같으면 그냥 합산이 돼 버리는 거야. 의미가 잘못된 것 같아. 2006년, 지금 9년 10월하고 2010년 10월하고는 다른 10월인데 잘못하면 겹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와 월은 꼭 분리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터가 남아있는데 필터에다가 아까 그 담당자별 처리 담당을 필터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데이터가 우리가 네 번째 줄서부터 블럭을 여기다 명령을 걸었거든요. 그러면 위에 빈줄이 하나 껴들어가고 두 번째 줄에 처리 담당이 꼈잖아요. 필터.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을 설정하실 때는 꼭 어디서 해야 된다? 자, 피벗 테이블을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꼭 위에 두 줄은 남겨놓고 찍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피벗 테이블 결과가 봤을 때 네 번째 줄에다 쓰는 게 세 번째 줄을 써서 첫 줄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A칸도 마찬가지고 A의 세 번째다 찍으면 위에 두 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 때는 A 세 번째에서 찍어야 여기서 데이터가 나올 테고 하나 건너뛰고 위에 필터를 하나 걸 수 있다는 거죠. 필터. 고급 필터처럼 되는 거예요. 고급 필터처럼.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최은주 씨 것만 보고 싶어. 그럼 최은주 씨 것만 보는 거예요. 아, 강동석 씨만 봅시다. 강동석 씨. 이렇게. 아, 그러지 말고 박출아 씨만 봅시다. 이게 우리 자동 필터처럼 보는 거잖아요. 필터잖아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마음대로.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걸러내는 거고요. 예, 피벗 테이블의 개념은 되게 편하다. 대신에 피벗 테이블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누른다 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죽었구나, 골병 들겠다 라고 할 정도로 피벗 테이블은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불편한 점들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는 담당자별로 제품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어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포장건 오징어 김인경 씨는 거래 담당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피벗 테이블에서 원 데이터가 아까 여기 있던 건데, 김인경 씨가 지금 커피 밀크가 12개가 아니라 만약에 1200개를 팔았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진 커피 밀크의 김인경 씨께 여기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없어요. 여기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돼요.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와서 세로 고침이라는 걸 꼭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 다시 피벗 테이블 결과에 있는 원 데이터에 있는 이 수량 12개를 다시 돌려놓으면 금액이 확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는 거.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한다. 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 데이터가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세로 고침을 꼭 눌러야만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 결과의 이 데이터, 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별로, 제품명별로 차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담당자가 여러 명이 딱 나와야 되고, 커피 밀크도 딱 정해진 게 데이터가 쫙 분리가 돼야만이 차트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담당자가 있고, 여기에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글자는 굳이 이거 글자가 보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이걸 지울 수는 없어요. 여기다 담당자로 이렇게 고쳐줄 수는 있어요. 담당자라고 고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울 수는 없다 이거죠. 이거를 빈칸으로 둘 수는 있어.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리면 빈칸이 돼버리니까 담당자라고 쓰든지 아니면 이것도 제품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품명 쓰기 귀찮으시면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빈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건 편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비어있는 게 문제라, 이 비어있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가시는 거하고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은 모양새 꾸미는 거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 이 분석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어.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옵션에 눌러보시면 요약 및 필터라는 게 보이고요. 여러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 피벗 테이블 디자인 메뉴가도 이렇게 총합계가 있어요. 어떤 건 빼라,
행의 총합계는 유지해라, 뭐를 빼라, 뭐 너를 다 보여라, 이런 게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분석에 가서 아까 옵션에 가보시면 아까 요약미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안 할 거냐, 어디 안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어디서 하셔도 된다고요? 기존에 있는 총합계에 가서 뭐를 빼고 넣고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있는 거 이거예요. 바로 아까 비어있는 값에는 뭐라고 펼 거냐, 없음이라고 쓸 건지, 없음 이렇게. 왜냐면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비워두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얘는 개별적으로 못 건드려요. 여기 있는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못 건드립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빈셀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장난해버리면,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빈셀 표시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없으니까 0이잖아요. 0. 0이라도 나오면 되지.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빈셀을 표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0이라도 나온다. 아까 왜 이걸 우리가 홈탭에 가서 회계 쉼표살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반으로 바꾸면 0이라고 나올 테고, 쉼표살 찍으니까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것 뿐이고. 옵션에 가서 오류 값이 나지는 않겠죠. 여기 오류 값이 날 수도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뭐 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그 결과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과 테이블에 가서 지금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동석이라는 사람의 서마콜라 있잖아요. 강동석의 서마콜라라고, 강동석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서마콜라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강동석의 서마콜라 126만 5천원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126만 5천원이라는 데이터가 왜 나온 거나 봤더니, 강동석이 담당하시는 건데, 조문 일자가 여기저기 있었고, 이때 단가 수량이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서마콜라라고 하는 거래만 합쳐가지고 금액이 126만 5천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강동석이라는 사람 것만, 그 중에 서마콜라 것만 걸러낸 거예요. 걸러서 이렇게 따로 뽑아준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못해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그냥 그 시트가 나와버리니까 되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결과 왼쪽에 생겼어요. 얘가 원 데이터고, 여기서 얘 왼쪽에 뭐가 생성된 거지. 그러니까 강동석이라는 사람의 현진 커피 밀크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그 거래 내용만 쫙 보이는 거예요. 굳이 볼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시트 자체를 삭제하시는 게 좋고, 시트가 많이 생성되면 보기 싫으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추려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 있어요. 제품명이라는 거를 합계 쪽에다 끌고 가 볼 거예요. 여기 제품명이라는 거를 합계 금액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서마콜라 강동석 씨가 한 건 알겠는데 11건인지 10건인지 몰랐었는데 11건이었네. 그렇지? 11건이 126만 5천원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컨즈 커피 밀크는 127만 4천원인데 7건이 모여서 127만 4천원이 된 거고, 건수가 나온 거잖아. 제품명 건수가. 근데 이거를요, 옆으로 펼쳐놓고 보고 있잖아요. 요거. 아까 제품명이라고 하는 개수를 끌고 오지 않을 때는 처리 담당, 제품명, 합계 금액 요거만 딱 떨어졌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품명이나 글자를 또 하나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값에 뭐가 생겼어요?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 두 가지가.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고 숫자니까 합계부터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생기면 얘가 하나 추가돼.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꼭 끼어. 근데 얘가 10에다 들어갔으니까 담당자별로 담당자 여기가 한 세트고 여기가 한 세트고 여기가 한 세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보세요.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요거 한 세트인데 김인경 씨는 요렇게 한 세트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글자가 가운데 나와 보기 좋지 않아요? 그때는 또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가서 옵션에 가보면 분석 옵션에 가보면 요거 있어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얘가 이렇게 돼. 셀이 병합이 되면서 딱 세트가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다라고 보여줘. 훨씬 좋죠. 아까보다는. 아까는 셀이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물론 제품명 개수를 빼버리면 뭐 그 밑에 하나씩 나와 있는 걸 할 수 없는 거지만 제품명의 개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두 칸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보세요. 여기 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애 있었잖아요. 요거 시그마 값을 행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 행에다 이렇게 돼. 강동석 씨가 사마콜라를 담당하고 있는데 11건 126만 5천. 만약에 제품명을 금액하고 위아래를 바꾸면 건수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 건수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보기 좋지. 이거를 가로로 펼쳐놓고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옆으로요. 얘를 행 옆이 아니라 밑으로 보자 이거지. 밑으로. 그럼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이거지.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이거지. 훨씬 더 보기 좋지 뭐.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를 가로별로 볼 거냐 세로별로 볼 거냐 요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더라 하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서 이제 5월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게 형식이 제가 물건을 팔건 사건 간에 그 물건을 거래했던 거기 현금으로 했냐 카드로 했냐. 그럼 카드로 했다. 어떤 카드로 했는지 카드 번호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신용카드가 거래처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몇 건이 발생했는지 건수 얘가 쿠팡에 제가 7건을 물건을 샀다 7건을 팔았다 하면 그 건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총 금액이 얼마냐 부가세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금액을 넣어준 부가세가 따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거래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서 국세청 신고에 맞게끔 작업을 해요. 목표값 찾기 가기 전에 피벗 테이블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 피벗 차트를 누르면 뭐 세로 막대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몇만한 게 세로 막대형이죠. 세로 막대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하나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별도로 차트 시트에다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건수하고 이게 나온 거니까 건수를 만약에 개수는 빼버린다고 하면 정확하게 제품명과 담당자별로 거래 합계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일반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의학 정리를 하지 않으면 피벗 차트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건 피벗 차트라 그래. 피벗 차트.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결과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피벗 차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요, 요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사라져요. 아니면 이렇게 칸이나 줄이나 이렇게 블럭을 통째로 잡아야지. 일부만 잡으면 안 돼요. 일부만 잡으면 안 지워집니다. 알맹이를 쏙 블럭 잡아서 지워버리면 피벗 테이블이 사라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 만들었잖아 아까. 걔는 어떻게 됐을까? 일반 차트로 변해요. 일반 차트. 근데 일반 차트로 바뀌었지만 두 번 다시 이걸 수작업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예. 메모를 하나 해드리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피벗 차트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도 삭제가 되느냐,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많아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목표값 찾기 한번 볼게요.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지금 현진 커피 밀크 해가지고 이렇게 수량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금액이 나왔는데, 합계가 딱 3억이 되면 좋겠어. 3억. 얘가 3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 보자. 3억. 이게 3억이야? 3억. 얘가 3억이 됐으면 좋겠어. 얘가 3억이 되면 좋으면, 3억이 되는 건 좋은 건 상관없는데, 그러면 금액이 바뀌어야 3억이 되겠죠? 금액이 바뀌어야 3억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수량이 바뀌든지 단가가 바뀌어야 금액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콜라. 이 콜라, 사마콜라라는 얘가 판매가를 올릴 거냐, 아니면 수량을 늘릴 거냐 이거죠. 수량이 늘어나면 3억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제가 수량을 타켓을 잡았어요. 얘를 몇 개로 수량이 변경되면 3억이 될 거냐? 그럼 1800개가 아니라 2000개 쓰면, 2500개 쓰면, 3000개 쓰면, 일일이 고치려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확 바뀌어버리자 이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메뉴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가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가상으로 한번 찾아볼 거야. 이때 수식세를 물어보거든요. 이때 3억 되기를 원했던 금액이 2억 8,9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는요, 가보면 이렇게 뭔가를 계산해 놨을 거란 말이야. 그냥 키보드로 2억 8,900이라고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식세는 여기다. 그럼 이 수식세 2억 8,900만 원 얼마나 되기를 원한다? 3억 300,000,000. 아니면 3억이라고 쓴 자리를 클릭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억이 되려면 금액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액은 뭔가 뭐를 계산해서 금액이 됐을 테니까 이때 판매가, 사마콜라의 판매가가 바뀌던, 수량을 1800개로 유지하고 금액을 바뀌던, 아니면 판매가는 유지하고 수량을 변경하던 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노란색 자리 된 1800개를 바꿔보자. 확인. 얘가 4000개로 1800개에서 4000개로 바뀌면 딱 3억이 된대요. 얘가 아까 1800개였는데 얘를 4000개로 바꿔주면 딱 3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바뀌지만 다른 애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는 아니고 하나만. 목표값 찾기는 유일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를 변경해주면 결과를, 우리 입력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바꾸려면 입력이 바뀌어야죠. 일반적으로 입력이 변경되면 결과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런데 결과를 변경하고 싶다. 그렇다면 입력을 수정하자. 이게 뭐다? 목표값 찾기다. 이 내용이에요. 목표값 찾기라는 것이. 예. 자, 데이터표 2중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표 2중. 필라핏이라는 제품을 살라 그래요. 단체로 추리닝을 하나 맞추려고 하나 뭐 회사에서.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59,000원짜리 제품을 100개를 주문하면 10% 할인을 해준대. 그래서 590만원에 대한 10% 59만원 할인을 받았으니까 590만원에서 이걸 빼주면 주문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금액이 계산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업과장이 가서 필라핏 회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온대.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주문량이 변경될 수도 있고 단가도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 계산 좀 해보시오. 그래서 그럼 얘가 표잖아요. 표. 가로 세로 표잖아요. 요 45,000원서부터 7만원까지는 요 59,000원에 해당하는 단가를 말하게 되는 거고 여기 10개부터 250개는 수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요 왼쪽 위에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잖아요. 색깔이 좀 요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공식이 들어와야 돼. 여기에 이 공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 공식이.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수식이 적혀 있거든. 얘를 복사해서 붙이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보통. 근데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돼. 색깔이 원래는 이렇게 있는 애인데 그 숫자를 안 보여주려고 한 것 뿐이에요. 는 하고 여기다 가리키면 돼. 이렇게. 나는 너와 동일하다. 그럼 여기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한 거야 이거. 여기를 회색으로 칠해버리고 글자색도 회색으로 칠해버리면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근데 저는 일부러 색깔을 보여드릴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아보자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입력은 뭐예요? 여기 가로로 적혀있는 단가고 세로로 적혀있는 주문량이죠.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표 아까 목표값 찾기처럼 가상으로 데이터를 뿌려가면서 결과를 출력해 줄 거예요. 데이터표. 물어봐요.
행이 어디 있습니까? 행 데이터가 어느 거예요? 이 45,000에서 5만, 7만까지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단가 59,000짜리 얘죠? 그 다음 여기 칸에 들어켜 있는 10개, 30개, 50개라는 것이 주문량을 말하는 거죠? 이 표에서 행의 데이터가 단가고 열의 데이터가 주문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기본적으로 계산했던 공식을 거기다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럼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5,000원짜리를 59,000원짜리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6만원짜리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요, 이 데이터는요 못 지워요. 이건 못 지웁니다. 결과는 못 지워요. 한꺼번에 지우면 돼. 한꺼번에. 이건 지워져요. 이렇게는. 근데 일부는 못 지웁니다. 그러니까 요 10개에서 250개랑 45,000원에서 7만원짜리 데이터가 단가랑 주문량에 끼어 들어가서 총 주문 금액이 나온 거를 아래표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얘도 엑셀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일 중에 하나지. 고생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지, 엑셀을. 요렇게 해서 데이터 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커말 자격증 공부할 때 피벗 테이블 나오고 목표값 잡기 나오고 데이터 표 나오고 아까 고급 필터 나오고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이런 것도 있죠. 주문량이 있어요. 주문량이 10개가 있네. 그렇죠? 150개까지. 할인율을 만약에 10%로 했다. 주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할인 금액이 어떻게 되고. 주문량이 100개. 주문 할인율이 할인 10%. 아니지. 여기다가 할인율은 뭐를 써야 돼요? 는 할인율 예. 할인 금액은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할인 금액 여기를 찍고 여기다 는 해가지고 주문 금액 클릭하면 되고. 이렇게 블록 잡아서 이번엔 데이터 표가 유효성 검사에 가서요.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에 가서 이번에는 행은 없죠. 열만 있죠. 열. 개수. 주문량 이거잖아요. 주문량 개수. 이것밖에 없잖아요. 행은 데이터가 서로 다르잖아. 뭐가 이상하게 나왔다. 뭐가 이상한 답이 홀랑 나와버렸다. 잘못됐다.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 10%라고 썼는데 는 해갖고 10%짜리를 클릭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량 10개면은 100개 했을 때 10%, 100개 했을 때 10%, 할인 금액이 100개 했을 때 59만원이고 531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문량이 바뀌면 할인율, 할인 금액, 주문 금액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록을 잡고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잡았죠? 이렇게 꼭대기서부터 이렇게만 잡아야 되는 거를. 예. 데이터 통합, 가상 분석, 통합이 아니라 가상 분석 데이터 표에 가서 열은 주문량을 말하는 거예요. 주문량 뺏기는 없어요. 여기는 행은 없습니다. 그러면 10개를 100개를 했을 때 금액이 나오는 거고 100개가 모자랐을 때는 할인 금액뿐만 아니라 주문 금액 할인율도 줄어드는 거고 양이 많아지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가로 세로로 봤던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렇죠? 가로로 세로 봤을 때는 달라요. 세로만 볼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요 10개하고 개수가 있고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따른 531만 원이 지금 목표치는 완성된 건데 이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때 행은 뭐고 열은 뭐고, 여기서 행은 단가를 말하게 되고 열은 수량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할인율 10%는 기본으로 깔려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문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통으로 이제 환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규정이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뚜껑 덮고 불을 떼고 가열을 하면 밥이 된다라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얘도 그냥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뭐고 하는 것만 넣어주면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헷갈릴 수 있지만 예. 시나리오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사막콜라를 1800개가 아니라 6000개를 팔면 3억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수량이 증가되면 매출 금액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목표값 찾기는 하나를 선정해서 걔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 있는 수량들이 1000개씩 증가됐을 때 상황이 있을 테고 1000개씩 감소가 됐을 때 한번 예상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00개 너무 많으니까 500개를 증가됐을 때와 감소됐을 때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추가를 해야 돼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변경되는 거죠. 여기 얘를 블럭 잡고 시작하면 편해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추가 이름 뭐냐면 수량을 500 증가. 이때 변경되는 셀이 지금 마우스를 클릭한 자리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죠. 여기 6500서부터 2000개까지 여기가 수량이 변동될 자리죠.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들어갔으면 자동으로 잡혀 들어와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갔으니까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이때 6500개가 아니라 7000개 증가니까 3000이 아니라 3500, 얘는 2300, 얘는 6500, 여기는 2500. 이렇게 확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고 아까 방금 전에 거기서 추가하셔도 됐어요. 이번엔 추가 뭐냐면 수량 500 감소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아까 블럭 잡은 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예. 확인. 그럼 6000개가 아니라 6500개 아니라 6000개, 3000개가 아니라 2500개, 1300개, 5500개, 1500개 식으로 500개를 감소시켜 보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약을 누를 겁니다. 요약을 누르면 이때 최종 2억 8,900만원짜리가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이렇게 돼요. 현재가 2억 8,900만원인데 얘가 500개 증가될 수 있을 거고 감소가 될 수 있는데 500개씩 증가됐더니 3억 2천이 됐고 500개씩 감소가 되면 2억 5,750만원이 됐대요. 뭐가 증가됐다는 얘기야? 모르잖아.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까 뭐 커피 밀크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콜라도 있었는데 얘가 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트로 돌아와 보시면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아까 그 시나리오 여기에 베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나리오 문제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커머셜 자격증 시험에는 나오는데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요 자리 그리고 2억 8,900만원 자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름을 정의하라고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 여기 6,500이 뭐예요? 현진 커피 밀크죠. 여기다 클릭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현진 커피 밀크라고 쓰시는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이름 상자에 이름을 등록할 때는 띄어쓰기가 불가하거든요. 붙여 쓰시면 돼요. 요 3,000원 자리에는 3,000개 자리에는 신성 시리얼. 띄어쓰기 싫으시면 밑줄을 쳐도 돼요. 밑줄. 여기 1,800개 자리는 사마콜라. 그래서 각 셀에 오른쪽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셀들 있잖아요. 그 수량이 되는 각각의 셀들에다가 왼쪽에 있는 제품명을 보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다 등록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2억 8,900만원짜리는 합계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 상자 이름이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500이라고 하면 F의 6번째 셀인데 6,500이 뭐냐? 현진 커피 밀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시나리오 요약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불필요한 거니까 오른쪽 눌러 삭제해버리시면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유효성 검사래.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아까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어요. 최종적으로 요약을 눌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약을 누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각각의 셀들에 대해서 6,500이면 현진 커피 밀크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를 해놓고 이거를 먼저 요약을 누르기 전에는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되는데 해놓으면 멋있어. 보기 좋아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F 6번째 셀이 6,500에서 7,000개, 6,000개로 변경될 때 이렇게 나오니까 F 6번째 셀이 뭐지? 그랬잖아요. 근데 F 6번째 셀 이름을 정의해 줬지 않습니까? 이젠 요약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누르면 이젠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딱 봐도 보기 좋잖아요. 현진 커피 밀크가 현재 6,500개를 판매했을 때 그래서 2억 8,900만원이었는데 500을 증가했다고 보면 3억 2,050만원까지 가고
500이 감소가 되면 2억 5,750만 원까지 가니까 증가가 되면 좋지만 감소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 이름은 명칭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우리 시나리오 몇 개죠? 두 개죠? 수량 500 증가와 수량 500 감소라는 시나리오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변경되는 셀의 개수가 아까 5개였죠? 5개를 가지고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시나리오는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욕먹었어요. 시나리오를 10개를 만들지 20개 만들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거지. 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변경할 줄 알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이 변경되는 셀의 개수가 60개인지 30개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개수를 갖고 시험에 물어보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물어보더라고요. 현재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요 라고요. 3개는 아니죠?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나리오야. 2개. 얘는 현재 값이고 얘는 현재 값이고 시나리오는 2개밖에 없다 이거지. 이거는 시험에 나와.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보고서가 들어갔어요. 요약보고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차트는 뭐 굳이 여러분들 다 잘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본교육 마무리 짓겠습니다.